안녕하십니까. 실전 경매 노하우 53번째 시간 앤손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있다는 얘기는 토지를 경락받아도 건물에 대해서는 권리 행사를 못한다는 뜻이죠. 즉 법정지상권 때문에 그 토지를 내 맘대로 이용 못할 수도 있는 것인 만큼 현장답사를 통해서 지상권이 성립된 건물 등이 어떤 것인지 또는 합의를 통해서 법정지상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법정지상권에서 가장 중요한 성립 요건입니다. 어떤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느냐에 대한 건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였어야 된다 라는 것과 또 건저당 이전에 이미 건물이 존재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은 여러분들이 꼭 알으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은 여러분이 건물이 있는 토지를 낙찰받았을 때 경매 대상이 아닌 그 건물이 그 토지 위에 계속 있을 권리가 있느냐, 이것이 법정지상권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토지를 낙찰받았고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이 계속 법정지상권을 주장하고 존속한다면 토지의 가치가 떨어지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매 대상이 아닌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무척 중요하죠. 법정지상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어떤 경우에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느냐, 그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요건이 되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을 성립하는 요건은 물론 많은 판례에 의해서 조금씩 변형되어 갑니다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와 건물이 한 사람의 소유여야 합니다. 동일한 한 사람의 소유여야 한다. 이것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토지 건물이 한 사람의 소유였다가 이것이 어떤 연유로 인해서 소유가 각각 달라질 때 그때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래 한 사람 소유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그 저당권이 설정되기 이전에 이미 저당권 이전에 이미 건물이 존재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토지 나대지를 담보로 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이후에 저당권 이후에 건물이 신축되었다면 그 신축된 건물은 앞에 있는 담보물건인 저당권에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거죠. 나대지가 아닌 이미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를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는 그것이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미 있는 그 건물은 법정지상권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성립 요건이 중요한데 일단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앞에 있는 토지 건물이 동일한 소유여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현재 경매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토지와 건물이 한 사람 소유여야 된다는 것도 되고요. 또는 그 이전에 이미 한 사람의 소유였다가 현재 경매 말고 다른 사유로 그 소유가 바뀌었다면 예전에 이미 발생한 거죠. 경매 이전에 이미 법정지상권이 발생했고 경매에 의해서도 그 법정지상권은 변동 없이 낙찰자에게 그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이 한 사람의 소유여야 된다는 것은 현재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도 되고, 자, 현재 토지 건물이 한 사람의 소유일 때는 경매 낙찰로 인해서 이 소유자가 달라질 때 낙찰로 인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이고, 과거에 토지 건물이 한 사람의 소유였다가 역시 과거에 이미 그것이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는 이 법정지상권도 이미 과거에 생긴 거죠. 과거에 생겼는데 보통의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은 30년간 유효하니까 여러분들이 낙찰받는 그 물건에 과거에 성립된 법정지상권이 여전히 존속하는 것이고, 낙찰받은 토지 소유자인 여러분들은 건물의 법정지상권을 계속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현재 경매 시점에서 토지 건물이 한 사람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강제경매는 지금 말씀드린 이 저당권 이전에 건물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은, 자, 이것은 임의경매를 전제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러면 강제경매일 때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언제 같았어야 되느냐라는 게 또 문제가 되겠죠. 자,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대법원의 판례에는, 자, 낙찰되는 시점, 자, 여러분이 낙찰받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한 사람이면 이것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건물이 A씨 소유였고, 자, 토지는 B씨 소유였는데 이것이 현재 A씨 소유로 돼서 강제경매를 하는 시점에서는 동일한 사람의 소유인 것이 현 시점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자, 이것이 토지만 낙찰되어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소유가 되더라도 A는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에 있어서 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자, 이 내용으로 실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자료를 보실까요? 경기도 포천에 토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대지 311평방미터. 자, 지금 우리가 법정지상권을 배우고 있으니까 토지만 경매 대상이고 건물은 경매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자, 사진상으로 자, 그렇게 규모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 보호할 가치가 없을 정도인 건물이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저기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면 토지 낙찰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죠. 자, 최종적으로는 취하된 사건입니다만 아래쪽에 등기부를 같이 보실까요? 자, 법정지상권은 등기부 등본이나 등기부가 없을 경우에 건축물 대장 또는 건축물에 대한 과세 대장 등으로 법정지상권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 여기는 두 개의 등기부가 모두 있습니다. 자, 경매 대상이 아닌 건물 등기부는 현재 박 씨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는 박 씨의 소유로 역시 같은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자, 토지상의 등기부에 건저당 등이 없고요. 감유에 의한 강제경매입니다. 자, 강제경매이면서 현재 소유자가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합니다. 자, 그렇다면 토지만 낙찰되었을 때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있는 거죠. 자, 이것은 토지를 낙찰받고 건물의 법정지상권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토지를 낙찰받기 전에 건물의 법정지상권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과연 이 사람이 치료를 낼 정도의 능력이 되는가? 아니면 자연스럽게 도시계획에 의해서 건물이 없어질 건가? 아니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이 소유자가 연세가 많아서 조만간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낙찰을 받아야 되겠죠. 다음 사건을 보겠습니다. 자, 경북 안동시에 대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아주 작은 면적이죠. 99평방미터. 역시 토지만 경매 대상이고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됐습니다. 자, 3,400만 원이 최종적으로 1,200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아래쪽의 내용을 볼까요? 자, 건물은 등기부가 없는 듯하고 토지만 등기부가 나타납니다. 자, 현재 소유자 최 씨, 그리고 건저당에 의해서 경매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위쪽에 기록이 나옵니다. 건물은 경매 대상이 아니고 미등기로 보이는데 그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의 전 소유자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간단하게 그려볼까요? 자, 토지와 건물이 한 사람의 소유였습니다. 자, 여기 정씨라고 나오는데요. 자, 토지와 건물이 A, 정씨의 소유입니다. 근데 이것이 토지만 현 소유자인 최 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토지가 최 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갈 때 이미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했죠. 자, 이것을 여러분이 낙찰을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이미 성립한 건물의 법정지상권을 여러분들로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사건을 볼게요. 김천시에 역시 큰 토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8,000여 평방미터의 과수원입니다. 자, 건물은 제외되었고 과수원 토지만 경매 대상입니다. 자, 감정가 1억 7천, 누군가가 낙찰을 받고 포기를 했었고요. 최종적으로 9,100만 원에 낙찰된 사건입니다. 자, 아래쪽의 내용을 볼까요? 자, 여기에 보면 자, 조그마한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최 씨가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토지는 자, 그런 최 씨가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없이 이 씨가 소유하고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 자료로 봐서는 토지와 건물이 현재는 동일인이 아니고 과거에도 동일인이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자, 이 자료로서는 법정지상권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 이것이 소유권 보존 등기니까 그 이전에 등기는 없죠. 소유에 대한 내용은 없을 테고, 자, 토지가 현재 나타난 소유 이전에 최 씨의 소유였었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죠. 자, 그렇다면 이것의 법정지상권에 대한 판단은 옛날의 토지, 현재 나타나는 토지 등기부 이전의 구등기부를 봐야만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법정지상권에 대한 판단은 건축물 대장을, 만약에 건물 등기부가 없을 경우 건축물 대장을 본다거나 토지에 대한 현재의 기록 이전, 폐쇄 등기부, 구등기부를 봐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과거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법정지상권이 있다 없다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사건을 보겠습니다. 안산시에 다가구 주택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토지만 경매 대상이고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됐습니다. 자, 2억 3천이 1억 3,200에 토지만 낙찰된 거죠. 자, 아래쪽의 기록을 볼까요? 자, 이것은 토지와 건물이 등기부가 모두 있습니다. 자, 먼저 건물을 볼까요? 자, 건물은 김씨 소유이고 2005년도에 송씨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건물은 그렇고요. 토지는 역시 건물 소유자와 같은 김씨고 현재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에 소유자가 같았었고, 자, 건물만 송씨가 낙찰받을 때 이때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이미 성립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자, 한 사람의 소유였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해서 건물만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변경되었고, 그때 이미 법정지상권이 성립했다고 보는 거죠. 2005년도에. 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토지만의 경매 대상인데, 토지 낙찰자는 건물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줘야 되겠고, 지료만 청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사건을 보겠습니다. 전남 담양에 대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530여 평이고요. 539평방미터고요. 토지만 경매 대상이고 그 위에 있는 건물은 경매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자, 감정가 5,900에 자, 2번 낙찰되었다가 대금 미납되었고요. 최종적으로 2,800여만에 낙찰되었습니다. 자, 아래쪽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토지는 현 소유자가 정려받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정려를 받고 건저당을 설정하고 최종적으로 건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위에 보면 제10회 건물, 미등기의 경매 대상에서 제외된 건물은 채무자의 부가 소유하고 있다. 자, 그러면 자, 등기부를, 토지 등기부를 봐야 되겠지만 현재 소유자 심씨가 정려받은 것은 그 부모로부터가 아닐까. 그렇다면 아버지가 건물과 토지를 사실상 모두 갖고 있었는데 토지를 그 아들에게 넘겨주고 지금 이것이 경매를 하고 있는 사건이니까, 자, 아버지가 토지를 아들에게 넘겨줄 때 아버지가 갖고 있던 건물에 이미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토지를 낙찰받은 여러분들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건물의 법정지상권을 인정을 해줘야 되겠다는 거죠. 자, 법정지상권은 이렇게 등기부나 건축물 대장 그리고 가족관계를 잘 파헤쳐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을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습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시점에 자, 이미 건물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두 가지의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만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자,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한데 저당권 이후에 건물을 지었다면 그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 저당권 설정 전에 토지가 있었고 건물을 자, 역시 나중에 지었다면 역시 성립하지 않는 건데,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한다는 뜻이죠. 자,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앞의 시간에서 토지 건물이 동일한 소유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저당권 설정 전에 이미 건물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은 토지를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할 때 그 지상에 이미 건물이 이렇게 존재했다는 거죠. 자, 이 저당권이 있기 전에 이미 건물이 존재했으니까, 자, 이 저당권자로서는 이 건물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을 인정해도 이 저당권자는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설정할 때 건물이 존재한 것이 아니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제 터파기 공사 정도 아니면 건축 허가를 시청이나 군청에 제출한 정도일 때 그때도 그러면 이 저당권자가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야 되느냐. 자, 대법원 판례는 이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설정할 시점에 건물이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건축 중이어서 장래에 이 건축물의 외형이나 규모가 예측되었다면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법정지상권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므로 손해가 없다고 보고 자, 이러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주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 건물이 없었어도 저당권 설정 시점에 착공이 되었거나 아니면 건축 허가가 이미 났었다면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또 더 나아가서 저당권 설정하기 전에 건물을 짓기를 시작했었습니다. 자, 이것이 나중에 경매가 나왔는데 이 경매가 나온 시점에 아직 이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다면 미완성이었다면 이때는 또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 이것이 경매가 진행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낙찰을 받았는데 이 낙찰받은 시점에 이것이 아직 미완공인 상태다. 자, 미완공이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서 법정지상권의 목적은 건물입니다. 자, 여기서 건물은 뭐를 의미하느냐? 최소한으로 외형상 건물로 볼 수 있을 만한 그 외관이 갖춰져야 된다는 것인데, 자, 그것은 지붕이나 벽이나 기둥과 같은 건물로서의 최소한의 내용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골조만 올라가고 벽도 없고 지붕도 없는 상황이라면 이것을 건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저당 이전에 착공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 대상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경매 진행 중에는 미완성이었지만 여러분들이 낙찰받을 시점에는 미완성이 아니고 완성이 되었다면, 자, 그렇다면 이것은 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현재 여러분들이 조사하고 입찰을 들어가려고 하는 시점에 미완성이고 내가 낙찰받고 2달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미완성이라면 그렇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입찰하려고 준비하는 단계에서 공사 중이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낙찰받고 소유권 취득했을 때 이것이 완성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성립할 가능성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결코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론 또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요. 자, 완성이 되면 건물로 보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낙찰 받을 시점에서는 도저히 완공할 것 같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둘 가능성이 있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이전하고 그러면 법정지상권도 따라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서럽게 그것을 승계받은 건물을 승계받은 사람이 계속 법정지상권을 주장을 하려면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낙찰받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법정지상권이 이왕 생긴 것은 등기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승계하고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것.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내용으로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례를 보실까요? 제주도에 토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438평방미터고요. 자, 지상의 건물은 경매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자, 여기 사진이 보이시죠? 자, 이것이 경매 대상에서 제외된 건물로 나타나는데, 자, 완공된 건물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쪽에 보면 감정가가 아주 높네요. 위치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도로변이어서 그래서 가격이 높은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취하가 되었습니다. 자, 일반 주거지역의 대지고요. 대지가 아니고 농지로 되어 있네요. 자, 아래쪽에 기록을 보겠습니다. 토지가 경매 대상이고, 자, 건저당이 설정되고 경매가 나온. 자, 그런데 아까 사진에서 잠깐 보셨던 것처럼, 자, 여기에 있는 지상물, 매각에서 제외된 제시의 건물이 있다라는 것인데, 자, 저것이 건물로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면, 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자, 법정지상권의 대상인 건물은 벽, 기둥, 그리고 지붕, 건물로서 볼 수 있는 외형을 모두 갖춰야 되는데, 아까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건축을 하다가 중단된 저것은 법정지상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낙찰받고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에서 계속 공사를 해서 완공을 했다면 그때는 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죠. 그래서 낙찰받기 위해서는 건물 공사 여부, 진행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사건을 볼까요? 경기도 수원시에 대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360평방미터의 토지만 경매 대상이고 건물은 경매에서 제외되었는데, 자, 보시다시피 사진상의 건물은 거의 완성된 상태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3억 2천에 감정이 되었고, 자, 2억 2,900에 낙찰되었는데 낙찰자는 채권자로 되어 있네요. 자, 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완성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자, 외형상으로는 거의 완공이 된 상태가 아닐까. 자, 그렇게 보여지네요. 자, 아래쪽에 등기부에 토지 등기부만 있고요. 건물 등기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자, 이 기록에 보면 마감 공사를 하다가 중단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등기부상에 건저당이 2003년 4월 달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저기 거의 완공된 저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적어도 2003년 4월 달의 건저당 이전에 건물이 있었을 가능성은 없을 테고, 그 이전에 착공을 했거나 건축 허가가 이미 돼 있었어야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토지와 건물은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현재까지는 완공된 상태라고 볼 수가 없지만 이것이 낙찰된 시점에서는 건물이 건물로서 볼 수 있는 상태의 완공된 상태가 되었다면, 이 세 가지를 만족한다면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토지를 입찰을 한다면, 자, 이러한 내용을 판단하고 법정지상권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타협을 해서 해결할 건가, 법정지상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보겠습니다. 울산에 큰 토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토지상에 건축을 하고 있는 내용이 보입니다. 자, 당연히 건물은 매각에서 제어되었으니까 법정지상권의 문제죠. 자, 2008년 4월 현재 5억 2천에 감정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사건인데요. 자, 아래쪽을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준주거지역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준주거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중간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 등기부를 보니까 2005년도에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자, 현재 그 건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보셨다시피 건물은 건축을 중단한 상태로 보이는데요. 앞에 사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건물이 낙찰 위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2005년도의 9월인가요? 건저당보다 먼저 착공이나 건축허가가 있어야 될 테고, 당연히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낙찰 시점에 건물이 완공이 되어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저 그림의 상태로 봐서는 낙찰 시점에 완공이 어렵지 않을까. 물론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완공됐다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서 최종적으로 낙찰 시점에 완공이 된다면 또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고 복잡한 소송으로 갈 수 있겠죠. 자, 이러한 내용을 판단하고 입찰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법정지상권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법정지상권은 동일한 소유자여야 하고 이미 건물이 존재했었어야 한다는, 저당권 이전에 건물이 있었어야 한다는 이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만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또 법정지상권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간에 낙찰 이후에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